근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원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위반 건축물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혹은 이제 일반 분들이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경우처럼 법령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민원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다 같이 알면 좋겠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관용 건축학교는 2018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실무 교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실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걸 바탕해서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실무 교육을 한번 오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고, 특히 어디서 배울 데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형 사무소 다니다가 막상 이제 소형 사무소를 오픈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분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실무 교육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한 9번 정도는 강의를 했거든요. 이제 중간에 코로나 때는 쉬었다가 다시 2024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에 2번 정도 했습니다. 사무소 오픈하실 분들, 또 사무소 개설하실 분들이나 이제 대형 사무소에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실무 교육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실무하면 좋겠나, 그런 것들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은 2019년도에 오픈을 했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 유튜브는 또 다른 도전이죠, 사실. 얼굴을 드러내야 되고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고민한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2019년 정도면 그때 한참 유튜브 바람이 불었던 시기라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사실 그때 부동산 유튜버들이 막 시작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좀 유통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건축법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건축법을 강의를 하는 경우를 보고 좀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도 좀 느꼈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죠. 소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대표 건축사가 제일 중요하죠. 업무 스타일이 있고, 또 그분의 여러 가지 디자인 툴이라든가 업무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죠. 또 건축의 그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은 약간 디자인 쪽으로 나가는 거고, 제가 하는 교육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특히 대지의 경계라든가 건축물 시작할 때 체크해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준공할 때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가르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그거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건축사가 법적인 책임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민사상 소송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 매뉴얼, 실기를 해야 될 때 업무 매뉴얼을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해서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가르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례와 실전 위주로. 예. 일단은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건축 상담을 하거나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모르는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대중화라기보다는 건축의 전문적인 지식을 좀 일반인들에게 좀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죠. 유튜브를 하면서 대략 한 1년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민원 상담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건축사 업계 내에서는 설계와 감리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업무를 하지만, 실제로 민간 현장에서는 일반인들이 건축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공자를 잘못 만나서 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축사를 잘못 만나서 설계 업무를 진행하다가 굉장히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민원의 사례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좀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소 전화해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거는 좀 일반 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기초적인 지식들, 사실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법령이라든가 지리외신 민원 사례들을 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알리면 그걸 가지고 미리 대비도 하고 좀 방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도 좀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제 한 부분이고요. 건축법 해설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이죠. 전문적인데도 일반 분들이 어떤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분들이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그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해도 뭐 변호사가 건축법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저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좀 불합리하게 행정기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 분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원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위반 건축물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일반 분들이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경우처럼 법령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민원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다 같이 알면 좋겠다. 특히 이제 건축주하고 행정청, 건축사 이 부분이 이제 세 파트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각자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그 합의점을 갖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리외신이라든가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하는 이유가 행정기관에서도 좀 봐야 되고 건축사도 보고 건축주도 보고 3자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그런 지식을 같이 좀 공유하고 합의하는 그런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조금 좀 대중성 있는 거를 좀 다루고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키우려면 건축 실무 쪽만 해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어. 그래서 의외로 이 일반 분들이 관심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줘야 채널이 좀 커가거든요. 작년에는 체류형 쉼터,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체류형 쉼터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또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은퇴하고 있다 보니까 체류형 쉼터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고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일반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세요. 그거는 알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자한테 속아가지고 위반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위반 건축물로 걸려서 과태료 나오고 뭐 이행강제금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특히 작년에 조회수가 높은 게 그 시골 가면은 평지붕 위에다가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옥상의 누수 때문에 그래요. 옥상에 누수가 계속 생기니까 그거를 누수 그 방지를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차라리 지붕을 씌우자. 그래서 시골 가면은 지붕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건축법에서는 중축 신고 대상인데 그냥 업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씌워놓고 위반 건축물 걸려서 이행강제금 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죠. 그거는 미리 알고 해야 되는데 사실 건축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게 좀 좋겠다. 그게 좀 제가 건축사로서 할 수 있는 뭐 작은 사회적 역할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 학교는 일반 건축주분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뭐 신축이라든가 어떤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어깨 넘어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건데 잘 모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시공자가 애먹이고 흔히 뭐 집 짓다가 뭐 10년 늙고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 부분들이 잘 모르고 접근했다가 고생하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알아야 될 기본 지식들을 조금 제가 알려주는 게 좋겠다. 결국은 이런 교육이라든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좋다. 건축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있는데 거기에 최악이 걸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고생한다.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미리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다 들춰내고 이거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건축주들한테 알려주죠. 5주 코스를 알려줘요. 특히 뭐 설계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나 또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나 특히 준공에 문제가 없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어떤 분들은 5주 수업 받고 신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이제 원 목적은 그런 숨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알고 대비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일반 분들도 더 공부를 하니까 더 꼼꼼하게 업무를 체크할 수도 있고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죠.